한 번에 합격 해커스. 네, 여러분 우리 인사부터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커스에서 영어를 강의하는 비비안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 2023년도 지방직 시험이 치러졌죠, 그죠? 우선은 여러분들 결과에 상관없이 오늘 시험 치르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시험이 쉬웠든 어려웠든 간에 시험이라고 하면 긴장되고 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에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응원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지금 여러분 댓글을 좀 볼게요.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댓글을 좀 보면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시 30분에 이제 진행을 하는데 좀 미리 여러분들이랑 좀 얘기를 나누려고 일찍 시작을 했어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를 푸셨을 텐데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분 약간의 한 줄평 같은 거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오늘의 한 줄평, 오늘 시험에 대한 한 줄평은 실수하지 않았어야 하는 시험이구나. 예, 요게 이제 한 줄평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실수에 따라서 점수가 굉장히 편차가 많이 났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노린 건지 실수를 할 수 있는 형태의 매력적인 형태들의 문제들을 선지에 골고루 좀 배치한 형태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난이도는 전승아님이 지금 난이도를 여쭤보셨는데 난이도는 무난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하늘님요, 안녕하세요. 네, 아영님, 무난인 것 같아요. 네, 그랬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영어는 굉장히 무난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제가 너무 빨리 시작했나요? 30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고요. 네, 30분 전에 조금 댓글을 통해서 소통을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려웠던 형태의 문제, 몇 번 문항이 좀 어려웠다 이런 거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들 시험 잘 보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물망초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우리가 1시에 전체 선생님들과 함께 총평 라이브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느라고 약간 해설 강의 시간이 뒤로 9까지에 비해서 조금 밀려났는데 아마 그래도 그 어느 때보다 전체 시험에 관한 총평을 자세하게 제일 빠르게 여러분들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생활영어 틀리셨다. 마킹을 반대로 하셨다. 이 너무 안타깝죠. 그죠? 요런 실수하면은 너무 또 마음이 아파요. 그죠? 네, 안녕하십니까. 미라클 덕분에 해석은 다 맞았어요. 네, 독해 다 맞으셨다고. 어법이 왜 헷갈렸을까요? 네, 왜냐면 오늘 어휘 생활영어 독해 중에 그래도 문법이 제일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렸을 수 있어요. 네, 합격선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그것도 이제 30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도 헷갈렸네요. 네, 그건 지역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생활영어 틀리셨다. 생활영어도 아마 틀리셨다면은, 조금 성급하게 해석을 하셨거나 선지 분석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셔서, 오답을 골랐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자, 이제 2분 정도 있다가 본격적으로, 촬영을 위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자, 네. 다들 뭐 시험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뭐 남들이 되게 쉽다고 하지만 또 나한테는 굉장히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또 남들한테는 또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는데 또 나는 또 유독 쉽다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네, 특히나 그런 게 이제 여러분 독해 이런 거에서 이제 많이 편차가 날 수 있어요. 모두 다 상대적인 거니까요. 네, 지미 버틀러님 안녕하세요. 네. 예열 문제 들고 가서 풀었는데 도움 많이 됐어요. 그죠? 네. 네, 우리 KJY7384님이 며칠 전 라이브 특강 때문에 처음으로 어휘 다 맞았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도 굉장히 뿌듯해요. 네, 자, 시크릿 주주님 안녕하세요. 네, 소미님이 선지 분석을 제대로 못해서 망했어요. 오는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그런 얘기도 좀 드려볼게요. 리보이님이 시험 볼 때 너무 떨렸어요. 당연히 떨리죠. 시험인데 안 떨리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네, 저도 떨리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떨리셨겠습니까?
네, 시크릿 주주님, 네, 단어 다 맞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너무 열심히 하신 덕분이죠, 그죠? 네. 이번에 이제 마무리 특강 6월 6일 날 우리 해커스 공무원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가 있을 텐데 6월 6일 우리 현충일에 제가 마무리 적중 콕콕 이제 생활영어 그다음에 어휘 특강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되게 많이 적중을 해가지고 그 특강 들으신 분들은 아마 자신 있게 어휘를 굉장히 빨리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대인님이 어휘 특강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 너무 적중을 많이 했죠, 그죠? 영선님도 어휘는 다 맞았어요. 노량진 고양이니 영어 95점 나왔어요. 고득점이네요. 네, 쏙님이 저 너무 예쁘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다들 잘 푸신 것 같아서 어휘는 너무 다행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30분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총평 얘기도 하고 또 해설 강의도 좀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이런 것도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총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2023년도 지방직 영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우선은 2022년도 지방직 영어도 무난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평이해졌다. 이렇게 보여지는 시험이고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실수를 주의해야 하는 시험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딱 학습법을 얘기를 하려면 요 유형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2022년도에 어휘 생활영어 이렇게 쭉 비중이 나왔죠. 2023년도 국가직에는 이제 생활영어가 한 문제가 더 늘었고요. 문법이 한 문제가 줄었었죠. 그죠? 독해는 똑같이 10문제가 나왔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과연 2023년도 지방직은 어떻게 나왔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년을 또 바라보셔야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학습 계획을 세우면 좋을까에 대한 플랜을 짤 수가 있는데 자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 어휘 문제가 하나 더 늘었어요. 그리고 생활영어가 3문제로 이제 약간 고정화되는 것 같죠? 이제 문법도 3문제로 고정화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휘를 한 문제 늘리고 독해를 한 문제 줄였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인사혁신처의 방향성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바로 이제는 기본기를 탄탄히 하고 독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는 시간 배분이나 그런 추상적 지문을 아예 넣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영어에서 시간을 많이 쓰지 않게끔 외우면 빠르게 정답 처리를 할 수 있는 직관적인 문제를 위주로 내겠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는 딱 정리하자면 이제 2024년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뭐냐? 탄탄한 기본기를 잘 잡으셔야 한다. 탄탄한 기본기라고 하는 건 우리 시험에 꼭 나올 것 같은 필수적인 부분을 정확하고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하셔야 하고 그 플러스 이제 뭘 해야 되냐? 반복적 학습을 해야 한다. 그럼 그 반복적 학습을 어떻게 할 거냐? 회독과 플러스 문제풀이로 반복함으로써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돌려서 시험장에 갔을 때 그거를 그대로 빨리 풀고 나와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여러분 더 이상 독해 문제가 어렵게 안 나올 겁니다. 문법도요. 지엽적인 거 이제 안 나올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법들이 안 나올 거라고요. 네, 그러면 어휘는요? 어휘는 뭐 더도 말할 게 없죠, 여러분. 어휘는 제가 이번 2023년도 지방직은요. 제가 적중 내역을 안 보여드릴라 그래. 왜냐하면 PPT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전에는 제가 적중 내역을 막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뭐 그냥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어휘가 우리가 학습한 교재 전부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요 교재도 적혀있고 저 교재도 적고 여러 번 반복해서 배웠던 어휘들로만 나왔고 그러니까 즉 어휘를 100% 적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마지막 6월 6일 현충일에
이제 예상콕콕 어휘 특강을 했었는데 거기서 여러분 심지어 세 문제가 나왔고 한 장으로 제가 정리해드린 거 제 카페에도 있죠, 그죠? 거기에서 세 문제가 나왔고 뭐 똑같이 정답 처리된 것들도 2개나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은 어휘를 혼자 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마시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무작정 그냥 무식하게 외우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도를 따져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구나. 요거 시험에 나오면 이게 동의어로 이게 맨날 나오는 거구나. 요런 메커니즘을 강의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딱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해독을 하셔야 한다. 라는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 것이고 문법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분 그냥 기본기만 잘 되어 있으면 문법은 다 맞출 수 있게끔 나와요. 독해는요 더할 나위가 없어요. 독해는 뭐 이제는 여러분 조금 세게 얘기하면 한 고1 정도의 난이도 뭐 어려운 문제 조금 하면 고2 정도의 난이도로 옛날에 비해서 우리 시험의 난도가 상당히 많이 내려간 형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실수하실 수 있어요. 왜? 아까 얘기했지만 실수를 주의해야 하는 시험으로 만들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우리가 어때요? 당황하죠. 아는 것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면 오답으로 향하게끔 문제를 몇 문제 출제했고요. 그리고 뭐 생활영어는 뭐 표현이 애초에 나오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실수할 수 있게끔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영역별로의 난이도를 한번 보면 어휘가 5문제가 나왔는데 단어가 3개가 나오고 이디엄이 2개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난이도를 하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기초적인 어휘란 선생님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중고등학교 수준의 필수 어휘. 해커스 교재로 얘기하면 생기초 복화 어원 표현. 거기서의 학습이 잘 일단은 마무리가 되어져야 하고 다시 말하면 어려운 것만 공부해서는 이제 우리 시험을 맞출 순 없다. 어려운 게 이제 많이 안 나온다. 그래서 그 필수 어휘에 관한 단어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또 하라고 했고 이디엄이 2개임에도 또 난이도를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뻔한 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난이도를 제가 하라고 잡았어요. 그래서 동의어가 4문제가 나왔다는 건 뭐냐 빈칸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동의어 문제가 나오면 그냥 1대1로 바로 풀 수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암기하면 바로 맞출 수 있습니다. 시간 좀 줄여드릴게. 부담 줄여드립니다. 요게 그들의 출제 의도일 것이다. 그거 여러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자 생활영어 난이도 중하로 잡았습니다. 왜? 별다른 표현이 없었어요. 특이한 표현, 어려운 표현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대신 문제가 3문제로 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해석하시느라고 시간을 쓰셨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나마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가장 어려웠다라고 보여지는 영역이 문법입니다. 문법이 3문항이 나왔죠. 그래도 비중이 많이 줄었어요. 자 밑줄어법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법 판단형이 나왔는데 이 어법 판단형 안에 밑줄을 또 끊어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야 이런 문제의 형태가 있었나? 하고 조금 생소하셔서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작형은 또 한 문제가 나왔죠. 자 독해 가볼까요? 자 독해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까지 시험 중에 역대급 독해가 가장 쉬웠던 회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킬러 문제라는 게 없었습니다. 난이도는 그래서 중하고요. 자 데이가 3문제 나왔어요. 제목, 요지, 주제 하나씩 딱딱딱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우리가 독해에 있어서 이번 시험에 가장 특징적인 건 바로 불일치. 제가 여러분 미라클 하프 때도 말씀드렸고 실전 동영 때도 말씀드린 게 뭐냐 이렇게 불일치 어렵게 안 나올 겁니다. 일치 불일치는 무조건 쉽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것보다 시험장 갔을 때 훨씬 더 쉽게 느껴지는 편이 낫습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불일치는 여러분 선지가 어땠어요? 선지가 한글로 출제되었죠. 그만큼 너무 쉽게 나왔어요. 불일치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킬러 문제로 출제되지 않는다 더 이상. 이거 이제 신경 쓰지 마셔라. 자, 그 다음에 빈칸이 연결어 하나, 구 하나. 빈칸 문제도 이제 여러분 쉽게 나왔죠. 그닥 어렵지 않아요. 그래도 빈칸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영역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 흐름은 항상 3문제가 고정적으로 나오죠. 문장 삭제 하나, 순서 배열 하나, 문장 삽입 하나. 마찬가지로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도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들은 쉬운데 여러분들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독해에서의 킬러 문제도 없었고 굳이 킬러 문제를 찾는다면 문법에서 정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의 점수가 굉장히 좋으시다면
85 정도 괜찮은 점수고요. 그게 아니라면 90점 이상이면 아주 훌륭한 점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험의 해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기초 오일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주신 분들도 계시고, 태연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그래서 우리 지윤님이 어휘 특강에서 한 거 그냥 다 나와서 깜짝 놀랬다. 네, 그러니까요. 이번에 만약에 어휘가 생전 처음 보는 거 나왔다. 그러면 어휘 공부가 조금 소홀하신 편이셨던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거는 죄송하지만 팩트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어휘를 처음 본 게 나왔다. 그러면 아마 혼자 그냥 무작정 자습으로 외웠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총평은 요 정도 하고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해설 강의 한번 해볼 텐데, 자, 1번의 subsequent. 여러분 어때요? 이거 제가 마지막에 지금도 카페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한 장으로 딱 정리해드린 시험장까지 꼭 갖고 가야 할 마지막 어휘 해가지고 제가 특강한 거에 제가 subsequent에 동의어로 누구 하나 적어놨어요. 딱 하나 적어놨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following이었죠. 100% 적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석을 해보면 우리의 프로젝트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들이 will be given 주어질 겁니다. in subsequent presentation이죠. subsequent cycle가 순서고요. sub가 아래요. 그 다음 순서, 즉 다시 말하면 다음의 이란 뜻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 발표에서 이제 주어지게 될 거다. 그러면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있는 어휘는 너무나도 필수적인 중고등학교 수준의 어휘죠. 여러분 2023년도 국가직이랑 비슷한 2023년도 지방직의 어휘의 출제 경향이 뭐냐? 제가 미라클 아플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떤 거? 자, 주어진 거는 조금 중상 정도의 난이도, 선지는 중하의 난이도로 출제를 한다. 요것도 역시나 그렇게 나왔죠. 자, 우리가 required부터 supplementary까지는 전부 다 필수어휘죠. required, 필수적인, following, 그 다음의, 그 다음에 advanced 하면 선진의, 고급의 이란 뜻이고, supplementary 하면 보충의, 추가의, 정답 2번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러분 2번 한번 가볼게요. 쌤 진짜 어휘 특강 최고예요. 저도 풀면서 진짜 놀랐어요. 네, 그쵸. 쌤 덕에 합격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여러분. 너무 축하드려요. 자, 한번 가볼까요? 2번. 자, folkways are customs. 자, 이거 여러분들 모르실 수 있지. 근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비동사 뒤에 이끌고 가고 있단 말이죠. folkway라고 하는 건 관습인데 어떤 관습이냐면 the members of a group, 그 그룹의 구성원들이 are expected to follow, 따르기로 예측되어져 있는, 예상되어지는 관습이래요. 뭐 하기 위해서요? 타인에게 courtesy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자, 예를 들어서요. 당신이 sneeze 하면 재채기 하는 겁니다. 당신이 재채기 할 때 excuse me 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국의 folkway래요. 그럼 folk라고 하는 건 원래 민족이고요. way라고 하는 건 방식이죠. 그래서 그 민족들이 하는 방식, 다시 말하면 folkway는 custom이랑 동의어입니다. 자, 그러면 courtesy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는데 얘 정답, 공손함, 정중함, 예의죠. 근데요. 자, 2번에 여러분들이 2번을 골랐을 수도 있어요. 네, 왜? 자, charity 하면 자선 단체, humility 하면 겸손, 3번에 boldness 하면 bold의 명사 아닙니까? 참 저랑 많이 했던 어휘들이죠. 다, 그죠? 우리가 이것도 형용사로부터 다 배웠었고, politeness, polite라는 거에다가 nes 붙여갖고 명사로 만들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빠르게 풀려고 하다가 공손함, 겸손함 2번 이렇게 골랐을 수 있다고. 매력적인 오답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쌤 왜 2번이 안 됩니까를 얘기를 하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랑 저랑 한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자, 우리가 공손하다는 건 뭐냐면 예의를 지킨다는 걸 공손이라 그래요. 근데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낮춰서 상대방을 올려주는 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낮춘다라는 의미가 없어서 우리가 humility랑은 애초에 겸손과 공손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될 수가 없고 항상 가장 가까운 것이 정답이죠. 정답은 politeness로 갔어야 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2번 고르고 3, 4를 보지도 않고 넘어갔다면 2번을 정답으로 오해하셨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형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 4번 처리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bring up 이죠. bring up은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미라클 하프에서 자, 우리 수거 한번 정리합시다 하면서 한번 정리했었어요. 예, 그대로 나왔죠, 그죠? 자, 한번 가볼게요. These children, 이러한 아이들이 have been brought up, 길러졌대요. bring up 하면은 이야기를 꺼내다 이 뜻도 있지만 우리가 기르다, 양육하다 이 뜻이 있죠.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애가 이만큼이었던 애를 이만큼까지. 예, 자, 어떻게? On a diet of healthy food. 건강한 음식의 식단에서 길러졌다. 자, 지금 여러분 bring up 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raise가 정답이 처리가 되어지겠죠. 그죠? advise, observe, control 전부 다 여러분 너무나도 쉬운 중학교 수준의 기초 어휘가 되어지겠습니다. 네, 자, 그쵸. 2번 골랐을 수도 있다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do away with가 지금 수동태가 되어졌죠. 그죠? 예, 자, do away with 이것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 그대로 적중한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자, slavery, 노예제도. 이거랑 노예가 나오잖아요. 노예제도 나오면 항상 폐지가 같이 나와야 돼요. 노예제도는 폐지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19세기가. 그러면은 do away with, 폐지하다. 여러분, 제가 do away with의 동의어로 abolish 나와야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abolish, 폐지하다. 그래서 consent는 sent가 느끼다, con은 함께, 같이 느끼다, 동의하다. 그죠? 네가 느낀 건 나도 느끼는 거니까요. criticize, 비판하다, 쉬운 어휘죠? justify, 정당화하다.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처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특강만 잘 들으셔도 맞출 수 있던 문제였다. 자, 그럼 이제 5번 한번 가볼까요? 자, 지금 이제 빈칸 문제가 유일하게 하나 나왔어요. 지금 voters가 나오네요. 자, 투표자들이 demanded that 대디아를 요구했대. demand에서 should를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넣어놨죠. 문법 얘기 살짝 하자면. 그죠? 자, 그러면 투표자들이 대디아를 요청했는데, 대디아가 뭐냐면, 그 선거 과정에 있어서 더 큰 빈칸이 있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so that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 그죠? 하나의 부사절 접속사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자, 정답의 힌트가 나오죠. They could see and understand it clearly. 그 과정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볼 수 있게. 그건 뭡니까, 여러분? 투명성이죠. 그죠? 자, 그러면 deception은 여러분 사기인데, 속임수인데, flexibility 하면 유연성인 거고, competition 하면 경쟁이고, 정답 4번 transparency가 되죠. 그죠? 정답 4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T가 되면 투명한이란 뜻 아니었습니까? 이것도 여러분 예상 코코에서 저랑 했죠. 그죠? 그래서 정답 4번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6번으로 갈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6번으로 보여져요. 자, 어법 판단형이고요.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1번. 요거 제가 여러분 야매 특강에서 여러분들이랑 이제 막 매핑을 해보겠다 하면서 막 했었던 거 아닙니까? in which죠. 자, in which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셔야 된다? 첫째, 이게 뭐냐? 관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이냐, 아니면은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출제 포인트냐, 이 둘 중에 무엇인가를 먼저 판단하시고 문제를 접근하셔야 된다고 했고요. 얘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구조인지, 얘가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구조인지는 뭘로 판단한다 했어요? 선행사의 유무로 판단을 한다고 했죠. 그죠? 얘는 선행사가 있어야 돼. 왜? 관계대명사니까. 얘는 선행사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 앞에 선행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있잖아요. One reason for upsets in sports. 스포츠에 있어서 upsets에 관한 한 가지 이유는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upset이요. 동사가 아니라 전치사 뒤에 들어갔습니다. 예, 동사 뒤에, 동사라면은 우리가 뭐 화나게 하다 이런 뜻도 되고, 형용사가 되면 화가 난이란 뜻이지만 upset이 명사가 되면요, 뭐 이제 뭐 스포츠 같은 데서 그냥 upset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질 것 같은 팀이 너무 막강한 팀을 이기는 거를 upset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이고, 그러면 여러분 출제 포인트가 뭐예요? 뒤에 완전한 절이 나왔는가가 출제 포인트죠. 그럼 여러분
다시 말해서 완전 불완전을 따지라는 건 여러분들한테 구문에 대한 학습이 잘 되어 있습니까를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문 학습은 꼭 반드시 하셔야 되는 학습이죠. 자, 그러면 뒤에 구조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관건이에요. 지금 the team이 in which의 주어입니다. 그죠? 자, 지금 얘가 동사인가요? Nope. 동사는 어디 있다? loses가 동사다. 자, 그러면은 여기 predicted부터 surprisingly나 뒤에 있는 loses를 앞에서 꾸며주는 거니까 opponent까지가 the team을 후치수식하는 분사였던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는 predicted의 출제 포인트가 보이죠? 뭔데? 이거 ing 쓸 거냐, ed 쓸 거냐 아닙니까? predict는 누구누구가 투부정사 하기를 예상하다. 의 뜻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얘가 목적격 보호 자리인 거고 예측되어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팀이 이길 것으로 되어지는 수동적 입장이기 때문에 ing가 아니라 ed로 아주 괜찮게 적힌 겁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 and로서 여기 적혀있는 predicted와 superior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형용사로서 병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제 얘에 대한 주어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loses. 자, the contest. 얘가 the team surprisingly loses the contest 하고 완전한 절이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더 크게 보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삽입이 되고 one reason is 하고 보어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완전하기 때문에 여기 i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쓰임새는 아주 정확하게 잘 나왔다는 거죠. 여기 is에다가 밑줄을 안 끈 게 참 아쉬워요. 여기 밑줄 껐으면 수일치로 참 좋은 문제였을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3번 what이야. 여러분 지금 비동사 뒤에 들어간 what은 여러분 항상 저랑 몇 가지 생각하기로 했습니까? 우리 시험에서 what은 반드시 주목보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뒤에란다. 앞에 선행사를 가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뒤에 뭐 나와야 된다? 불완전한 절이 나와야 한다. 요 세 가지 체크하면 what은 게임 끝. 그러면은 지금 비동사의 보어 자리 잘 나왔지? 선행사 없지. 앞에 동사인데 무슨 선행사야. 자, 그러면 뒤에 불완전한지만 보시면 돼. 그러면 what 뒤에 끊었을 때 the superior team 주어죠. may not have perceived가 동사죠. 지금 여기가 목적어지. 그죠? 자, as부터 여기까지 다 있어요. 그러면 완전한데 무슨 수로 what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3번의 what이 맨날 명사절에서 싸우는 대수로 바꿔야 된다. 굉장히 뻔한 출제 포인트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이 3번으로 처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추가적으로 우리가 하나만 더 학습을 해보자면 perceive라고 하는 건 인식하다죠. 그래서 perceive가요. 누구랑 똑같냐면 consider이랑도 같은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consider A as B와 같은 형태로 쓰인 것이고 threatening은 형용사입니다. 위협적인. 그래서 지금 as의 B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가서 마치 보호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전명구로 봐도 되지만 이렇게 보셔. 목적격 보호로 보는 것이 가장 깔끔한 처리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오늘 6번이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가 아닌가. 그래도 우리 오늘 시험에서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처리하고 6번에서의 출제 포인트는 각각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중요하죠? 분사 중요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what과 대싸움 중요하죠? as be 이게 뭐 위협적인이라는 거 형용사 들어가는 거 괜찮단 말이지. 근데 사실상 6번의 가장 관건은 뭐다? 구문에 대한 분석이 잘 되어 있는가?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7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7번에 가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그냥 여러분 밑줄이 꺼져 있지만 어법 판단형과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 푸시면 되고요. 자, 1번 여러분 should pp 아닙니까? 우리 조동사 플러스 have pp가 나온다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거는 시제적으로는 과거죠. 그리고는 얘가 과거 시제다. have pp라고 현재 완료라고 얘기하면 상당히 곤란하다. 플러스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각각의 해석, 즉 의미를 암기하셔야 돼. 이게 암기형 문제죠. 자, 그러면은 should pp는 뭐뭐 했었어야 했다. 그러나 하지 않았다죠. 충고란 말이에요. 충고. 그러면 내가 오늘 아침에 갔었어야 했는데 내가 I was feeling a little bit ill. 내가 좀 아프다고 느껴졌다.
그러면은 여러분 뭐예요? 아파서 못 갔다는 게 되는 거지. 그래서 1번은 해석적으로 굉장히 괜찮고요. 자, 이거 여러분 우리가 뭐 이것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에 was feeling에다가 밑줄을 꺼보시면 feel은 우리가 지각동사이지만 진행시제로 사용할 수 있는 녀석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말고 체크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은 너무 괜찮아. 그럼 이제 2번이죠. These days까지는 쓰레기고요. 자, 이거 버리면 되고 We do not save as much money as 자, 첫 번째 여기에 밑줄이 꺼져 있지 않지만 as 사이에 명사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much를 쓰는 이유는 다시 말하면 many를 쓰지 않는 이유는 money가 뭐이기 때문에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출제 포인트가 we used to인데 used to는 여러분 무슨 뜻이 돼요? 뭐뭐 하곤 했다의 뜻이 있지. 그래서 요즘 우리가 그랬던 것만큼 하곤 했던 것만큼 돈을 많이 모으고 있진 않다라는 뜻으로서 해석적으로 굉장히 괜찮습니다. 예, 자, 당연히 여러분 해석적으로 used to save가 되지 않겠습니까? 안 적어도 우리가 말이 통한단 말이야. 그래서 뒤에 생략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3번이에요. 3번. 자, 이 구조대가 행복했대. 이 happy라는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들어간 투부정사는 감정의 원인을 가르쳐주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발견하게 되어 happy 했대. 그러면은 여기서의 출제 포인트는 뭐냐? 3번이 그나마 가장 지역적인 거였는데 alive가 출제 포인트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 잠시 기본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우리 형용사라고 하는 녀석은 두 가지 역할을 하지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보어 자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명사를 수식하거나 이 두 가지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형용사의 출제 포인트이자 얘의 역할인데 희한하게 예외적인 형용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앞에 어붙어 있는 녀석들이 그래. alive, 뭐 예를 들면 asleep, aware 이런 거 있죠. 요런 녀석들은요, 여러분 뭐가 안 되냐면 보어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는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항상 요거 설명할 때 얘 드는 게 누구냐면 잠자는 숲속의 공주거든요. 우리가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Sleeping Beauty라고 하지 Sleep Beauty라고 하지 않거든. 왜? 얘가 보호자리에 들어가야지 명사를 수식할 수 없어서 그거랑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alive man 이렇게 갈 수 없고 우리는 여기에 living man 이라고 바꿔야 된다. 그래서 3번이 정답 처리가 되어지고 자 4번. 자 4번은 요거 틀리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안 돼 있는 거냐면 look at 이라고 하는 이 동사의 수거가 안 돼 있는 거죠. look at은 여러분 뭡니까? 보다의 뜻이죠. 무엇을 보다. 그래서 지금 이 at을 그대로 통째로 수동태이지만 갖고 나온 것이 아주 잘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부사 by 나왔으니까 수동태 굉장히 괜찮다. 그래서 만약에 4번을 look은 자동사니까 수동태 불가지 라고만 풀었으면 look at에 대해서 학습이 덜 되어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수동태는 세트로 그대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이 메인 출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저는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 잘못 옮긴 것은 영작형이에요. 자, 여러분 1번의 출제 포인트 아주 명확하지요. 그죠? 자, 우리 여러분 시험에 단골 아닙니까? were made. 자, 우리 수동태인데 뒤에 made가 대표적인 사역동사죠. 자, 그러면 사역동사가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항상 우리의 메인 출제 포인트는 목적격 보호자리였다. 그러면 우리 목적격 보호자리에 touching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역동사는 수동태가 되었을 때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 대신 투부정사 PP 두 가지밖에 못 들어가잖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감동을 시킨 게 아니라 감동을 받은 거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목적격 보호에 대한 목적어 we이고 우리는 뭐야? we 생물이잖아요. 사람이잖아. 두 글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감정유발분사는 두 글자 ED로 가야지.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처리를 해야겠다. 그러면 2, 3, 4가 다 맞는 것까지 확인을 하셔야죠. 자, 이번에 출제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일단 여러분, 자, 여기에다 밑줄을 꺼주시죠. apart from. 자, 이거 여러분 표현입니다. 전치사고요. 뭐뭐 외에도, 뭐뭐는 제외하고,
여기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만 이렇게 덜렁 나온 거 굉장히 괜찮다고요. 그래서 비용은 차치하고라는 건 그건 빼고 그 계획은 훌륭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 뒤에 거는 볼 게 없죠. was a good one. one이 지금 보어 자리 들어갔으니까 s 안 붙여서 이제 부정대명사에 수까지 잘 맞췄고. 자, 3번의 출제 포인트는 여러분 요거죠. 어디? while 나오고 ing 나왔으면 게임 끝 아닙니까? 뭡니까? 분사, 구문. 그러면 주어가 같네. 해석이 적혀 있으니까요. 자, drink 뒤에 목적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ing 좋은 거. 아주 괜찮잖아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4번입니다. 자, 4번의 출제 포인트는 1번과 마찬가지 조금 성의 없어 보여요. made 그대로 사역이죠. 얘가 주어, 얘가 오형식 동사, 얘가 목적어, 여기가 목적격 보어야. 자, suit이라고 하는 건 suit는 어디에 맞추다, 어디에 적합하게 하다라는 뜻의 타동사로 쓰이고요. 지금 얘가 적합해진 거기 때문에 수동적 의미에서 ed가 잘 붙어 있고요. 얘 목적어 없죠. 그래서 지금 저기에 pp 수동적 관계 pp 들어간 거 너무 괜찮다고요. 그래서 괜찮다. 정답은 1번으로 가겠다. 네, 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진짜 어법이 상위권을 가릴 듯하다. 네,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 생활영어 한번 가볼까요? 자, 생활영어에서 이번에 해석도 해석이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되는 표현들도 같이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지 있으시면은 pardon me 밑줄 끄시고 give me a hand 밑줄 끄시고 pardon me, excuse me 랑 똑같습니다. 실례합니다. Could you give me a hand please? 자, 이거 여러분 give me a hand는 help me죠. 그죠? 나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얘가 어쩌고 해. 그랬더니 I'm trying to find the person department. 제가 인사부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10시에 약속이 있거든요. 3층에 있어요. 어떻게 제가 거기 갑니까? 자, around the corner 하면 여러분 진짜 코너만 돌면이란 뜻에서 가까운이란 뜻이 되죠. 그래서 얘가 위치상에 가깝다는 뜻도 되고 시간이 임박했다라고 쓸 때도 쓰는 표현입니다. around the corner.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얘가 막 3층에 있다. 엘리베이터 타고 가시면 된다고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 1번 We have no idea how to handle the situation. Have no idea는 뭐예요 여러분? Don't know죠. handle, 처리하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놓고 왜 가르쳐줘? 그럼 2번은 mind, ing죠. 꺼리십니까? be in charge, 굉장히 중요하죠. 담당하다.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저희한테 말해주는 거 좀 꺼리세요? 네, 다시 말해 말해줄 수 있으신가요? 뭘 담당해? 미치 물어보고 있구만. 3번은요. 자, 3번 여러분 또 헬프 나왔다고 또 여러분들 고르셨을 수도 있다고요. Yes, I could use some help around here. 자, 얘가 지금 도움을 요청했는데 제가 도움을 쓸 수 있습니다. 얘기하면 어떡해요? 내가 도와드려야 되는 건데 얘가 도움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sure, 물론이죠. Can I help you with anything? 제가 뭔가 도와드려야 될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처리가 돼야 되겠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1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0번. 자, 10번에 이제 여러분 또 생활영어가 나왔는데 한번 가보죠. You were the last one who left the office, weren't you? 사무실 나간 게 네가 마지막이야. 그치? 그랬더니 네. 뭐 문제 있으세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사무실 불이랑 에어컨이 on 켜져 있더라.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요? 아마 제가 turn them off. 그쵸? 우리 어순 turn off 끄다. 대명사 들어가면 항상 사이에. 제가 지난밤에 끌 것을 잊어버렸나 봐. forgot 다음에 투부정사 넣으면 할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이제 probably they were on all night. 아마 걔네들 불이랑 에어컨이 하루 종일 어제 밤새 켜져 있었던 것 같아. 그럼 여러분 뭐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기계는 잘 작동됩니다.
작동 안 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That's right. 괜찮아요. 당신이랑 다 일하는 거 좋아해요. 뭔 소리야. 제가 죄송합니다. I promise I w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From now on 하면은 지금부터죠. 지금부터 제가 더 조심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정답 3번이죠. 4번은 too bad. 너무 안 됐네요. 당신 분명히 피곤할 거예요. Get off work 하면은 퇴근하다 이 뜻이에요. 너무 늦게 퇴근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피곤하겠어요. 뭔 소리야. 정답은 3번으로 가야겠습니다. 자, 이제 11번으로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11번. 우리 이제 자연스럽지 않은 거 나왔어요. 자, 1번. How would you like your hair done? 당신 머리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자, 다시 쉽게 얘기하면 어떤 헤어스타일 원하세요? I'm a little tired of my hair color. 이런 밑줄 끕니다. Be tired of 하면 실증 나다죠. 그죠? 제 헤어 컬러, 머리 색깔이 좀 실증이 나가지고요. dye 하면 염색하다 아닙니까? 제가 염색하고 싶어요. 아주 괜찮죠. 2번은 우리가 글로벌 워밍, 지구온난화를 slow down,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First of all, 우선이란 뜻이죠. 우선, we can use more public transportation. 우리가 더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방법에 대한 한 가지 예시. 너무 괜찮죠. 3번, Anna, is that you? Anna야, 너니? Long time no see. 중요한 표현이죠. 그죠? 오랜만이야. 그죠? 오랜만이야. How long has it been? 얼마나 됐지? 이랬어요. 그랬더니 It took me about an hour and a half by car. 나 차 타고 1시간 반 정도 걸렸다. 아니 오랜만이라고 얼마나 여기까지 오는데 걸렸냐가 아니라.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아주 명확하게 출제가 되어졌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나 폴에 대해서 걱정 좀 돼. He looks unhappy. 걔 좀 불행해 보여. 내가 뭘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은 나는 걔가 그의 문제에 관해서 얘기할 때까지 기다릴 것 같아. 뭘 하면 좋을까? 조언에 대한 자기의 생각. 잘 얘기했죠. 정답 3번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우리 대망의 독해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이제는 여러분 대망의 독해가 아닌 것 같아. 독해가 너무 쉬워졌어요. 자, 그래서 독해는 빨리빨리 정답의 근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자, 제목이에요. 우리가 대이니까는 소재 파악이죠. 소재 파악.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줄 한번 가보자고. 유명한 작가인 데니얼 골맨이라고 하시는 분이 바쳤대요. Dedicated A to B 아닙니까? A를 B에다가 바치다, 전념하다. 자신의 삶을 인간관계의 과학에다가 바치셨대. 전념하셨대. 자, 그러면은 오늘 이분이 어떻게 인간관계에 관한 사이언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이게 오늘 주제겠네?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그의 책인 So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이 책에서 그가 얘기를 해요. 결과에 대해서. 근데 이 Neurosociology에서부터 나온 결과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설명해 주려고. 그럼 여러분 설명을 해준다는 건 to explain 하려고.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뒤가 그 글에서 소재지. 그러면 여러분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오늘의 대의 아닙니까? 이거 설명하려고 글 썼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그 글에 다시 말하면 이 So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북의 중심 내용은 이거다. 그것은 바로 뭐다? How sociable our brains are. 우리의 뇌가 얼마나 사교적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에 뒤에 누구 나왔어요? According to Goldman, 이 사람에 따르면 그 뭐야? 이거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죠. 그죠? 우리가 we are drowned to other people's brains. 우리가 끌린다네. 다른 사람의 뇌에 뭐 할 때마다 우리가 그 다른 사람과 뭐 관계를 맺을 때마다. The human, 그럼 이건 뭐다? 우리의 뇌에 대해서 부연 설명. The human need for meaningful connectivity with others. 인간의 욕구, 뭐에 관한 욕구? 의미 있는 타인과의 연결성에 관한 욕구는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관계를 deepen, 심화시키기 위해, 깊게 만들기 위한 다른 사람과의 의미 있는 연결성에 관한 인간의 욕구는 우리가 crave 하면은 want의 상급어이죠. 그죠? 우리가 갈망하는 것인데, 근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렸을 수도 있는 키워드가 여기서 나오는 예시죠. 근데, there are countless articles and studies. 수많은 article,
그죠? 기사들과 연구들이 있다. 어떤 연구들과 어떤 기사들? Suggesting that 대디라고 시사하는 거야. We are lonelier than we ever have been. 우리가 그래왔던 것보다 훨씬 더 어느 때보다도 더 외롭고 그리고 이제 loneliness,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건강의 전염병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머 예시 나왔으니까 여기가 중심 소재인가? 중심 내용이 이동을 했나? 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어. 그 뒤에 specifically 하고 구체화시키죠. 이 구체화는 뭐예요? 앞문장에 관한 구체화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맨 마지막 문제 보세요.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our brains crave human interaction. 우리의 뇌는 인간의 상호작용을 갈망합니다.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갈망한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How sociable our brains are. 로 다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야 우리의 뇌는 굉장히 사교적이야. 근데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되게 외로워한대. 그래서 이거 진짜 화두야. 아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갈망해. 다시 말하면 뭐다? 중간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세부대용인 내용인 거지 여기 예시 중심 내용으로 바꾸는 내용은 아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lonely people, 외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sociable brains로 가야 글을 제대로 파악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건강, 멘탈 건강, 정신 건강의 설문조사를 위한 필요성 아니고 인간의 연결생과는 위험성들은 더더욱이 아니죠. 그죠? 정답은 우리가 2번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13번으로 갈게요. 13번. 자, 13번도 똑같이 주제예요. 자, 13번 한번 보시면 이것도 여러분 대입학인데 굉장히 명확하게 여기에 시그널 월드를 딱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죠?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랑 열심히 독해 훈련을 하셨으면 이번 독해들은 참 너무 쉬웠을 거예요. 한번 가보면 확실히 몇몇 사람들은 타고나는 것 같아. 장점들을 가지고. 이건 예시잖아요. 그럼 이건 별로 안 봐도 되지. 예를 들면은 우리 말 타는 기수에 관한 기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사이즈라든지 아니면은 뭐 농구 선수들에게 있어서의 키라든지 아니면은 음악인들을 위한 음악을 위한 기라든지 다시 말하면 이건 다 예시. 다시 말하면 몇몇 사람들은 어떤 장점을 타고나는 것 같아. 근데 했으니까 여러분 뭡니까? 여기서부터가 중심 소재죠. Only dedication to mindful deliberate practice over many years can turn those advantages into talents and those talents into successes. 대의. 그러나 오직 전념. 뭐에 대한 전념? Mindful. 집중하면서, 유념하면서, 주의하면서 또 의도적인 연습. 어떻게? Over many years. 수년간을 통한 mindful. 생각을 하면서 주의 깊게 주의하면서 의도적인 연습이 이러한 장점을 turn A into B죠. 이 장점을 재능으로 바꿀 수 있으며 이 재능을 뭘로? 성공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럼 다시 말하면 타고나는데 그 타고난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뭘 해야 된다? practice를 해야 이 장점이 재능이 되고 성공이 된다. 이건 뭐죠? 이 글쓴이의 주장이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오늘의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뒤에 뭐 해? 반복 징수하잖아요. 똑같은 종류의 이런 전념하는 연습을 통해서 이런 거 안 타고났어도 된다. 그거에 대한 예시. 반복 진술이지 예시지 세부 내용이지 뭐가 중요해? 우린 오늘 주제인데. 아니면은 만약에 당신이죠. 그럼 뭐예요 이것도? 세부적인 내용 아닙니까? 예시죠. 네가 shy하다라고 생각하면은 뭐야? Putting in the time and effort. 시간과 노력을 갖다 부어라. 다시 말하면 뭐 해라? Dedicated practice를 해라. 하고 마지막까지도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소재는 굉장히 명확하다. 몇몇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가지고 있는 장점들. 자, 어떤 사람들은요? 타인보다 장점들이 많아요. 어떤 장점들이요? 이런 거에 대한 나열 아니잖아요. 2번 뭡니까?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 뭐 하기 위해서? 재능을 기르기 위해서. 뭡니까? 정답 2번이죠. Constant effort. 이게 오늘의 중심 소재 아닙니까? 자, 3번은요. shy한 사람들이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아니고요. 자, 이거 예시로 나왔던 게 대의가 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장점과 약점을 이해할 필요성. 우리
강점이랑 약점을 이해한다 이런 얘기도 아니었죠. 그죠? 너무나도 선지가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오답이 별로 보이지 않는 형태의 문제였죠. 정답 1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지 갈게요. 14번. 데이를 3개를 연달아 빡빡빡빡 냈어요. 자, 14번 요지 한번 가보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첫 문장이죠.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이분이랑 그의 동료들이 found, 찾았어. by chance는 굉장히 중요한 수거니까요. 밑줄 치고 가겠습니다. 우연이죠, 우연히. 우연히 뭘 찾았냐면, 그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발견물, 연구의 결과. 그럼 여러분 뭐다? 여기 안에서 힌트를 찾아야 된다. 식물 실험에서 널리 사용되어지는 식물에 있어서 바이러스가 가뭄에 증가된 저항력을 가지더라 라는 것을 발견했대. 뭐라고 여러분? 바이러스가 가뭄에 저항력을 가지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다시 말하면 바이러스가 가뭄을 안 걸리게 해준다고요. 그럼 뭐야?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뭐죠? 야, 바이러스 좋은 놈이네. 이거 하고 싶은 얘기죠. 뒤에 가보면은 추가적인 실험이라잖아.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이 관련된 바이러스와 관련된 추가적인 실험이 사실이라고 밝혀졌는데 다른 애들도 그랬다네? 그럼 뭐야? 다른 바이러스들도 좋던데? 자, 이제 또 실험을 하신대. 뭐 하려고? 다른 종류의 또 바이러스를 보려고. 근데 그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도 heat tolerance, 열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켜주더라는데 그럼 뭐야? 바이러스 좋은 놈이네. 계속 얘기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그녀가 바란답니다. 그녀의 연구를 계속 하는 것을 뭐 하려고? 다시 말하면 연구의 목적이 뭡니까? 를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진술해놨죠. 그게 뭐예요? Have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advantages that different sources of virus give to their host. 소재 끝. 더 깊은 이해를 가지려고. 뭐에 대한? 장점들에 관한. 어떤 장점?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들이 주는 장점. 누구한테다가? 숙주에다가. 그럼 여러분 뭡니까? 이게 오늘 중심 소재. 그래서 이것이 help 해줄 거라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 정답은 바이러스 좋은 놈. 이게 오늘 정답이죠. 그러면 1번은요. 바이러스가 생물학적인 것의 자금력을 증명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맨 마지막 문장만 읽어도 아니란 걸 압니다. 생명체들은 공생, 심, 같은 바이오, 생명, 공생에 의존한다. 뭐라기보다는 자급자족이라기보다는 rather than 나왔잖아요. rather than 나오면 뒤에 거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무슨 자급자족을 증명한다 가면 돼? 완전 반대로 가는 거지. 그럼 2번은요. 생물학자들이 모든 걸 해야 된다. 여러분 생물학자들에게 하세요라는 충고가 아니었다고요. 3번은요. 이 감염된 식물이라는 얘기 자체가 떠오르질 않았죠. 4번은요. 바이러스들이 가끔은 호스트에게 좋은 거 해준다고. 뭐라기보다는 harming 하기보다는. 그럼 뭐야? 이거 아니고 이거라. 다시 말하면 바이러스 좋은 놈. 정답 4번으로 가야죠. 그죠? 네, 아주 명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 15번 가서 일치하지 않는 것 갈 건데 여러분 일치불이치 너무 쉽죠? 이제 일치불이치로 우리가 쫄고 그럴 필요 없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나온다. 자, 4번 갈게요. 단풍나무 시럽을 만들기 위해 기계로 수액통을 수거한다. 여러분 기계로 고르겠습니다. 씬 아닙니까? 바꿀 수 없는 말입니다. 자, 뭐라고 적혀있어? 안 나와 있어. 오진술이야. 왜? 여기 맨 마지막에 적혀있죠. Collect the buckets by hand. 손으로 양동이를 수거한다는데 그럼 무슨 기계로? 정답 4번. 네, 정답 4번. 자, 제가 항상 4번부터 풀면은 빨리 풀 수 있다 말씀드렸죠. 역시나 정답 4번이었고요. 자, 3번. 1갤론 만들려면 수액 40갤론. 여러분 너무 땡큐야. 뭐 나왔어요? 숫자 나왔잖아요. 숫자는 절대 바꿀 수 없는 명시적 단서. 그럼 그거 잡고 가보면 40 gallons of sugar maple tree water 40갤런의 슈가 메이플 나무의 수액이 만듭니다. 1 gallon of syrup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대로죠. 그죠? 네. 자, 그러면 2번은요. 수액을 얻기 위해서 나무 껍질에 틈새를 만든다. 나무 껍질을 골라도 되고요. 틈새 골라도 됩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무 껍질 bark.
틈새, 슬릿 우리 틈이란 뜻이죠. 그래서 뭐 슬릿 스커트 이렇게도 얘기하고 바지가 슬릿됐다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슈가 메이플 트리에서 수액을 꺼내 오려고 그 농부가 틈새를 만듭니다. 나무 껍질에다가 특별한 이 나이프, 칼을 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 나무에다가 탭을 넣어 놓는데요. 너무 잘 나왔고 1번 매년 봄에 수액이 생기다. 너무 땡큐 아니야. 봄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스프링. 바꿀 수 없는 말. 저기 적혀 있죠. 슈가 메이플 트리는 만들어냅니다. watery sap. 그죠? 물이 많은 수액을 만들어냅니다. 매년 봄에. 맞잖아요. 정답은 4번 처리하고 빨리 1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흐름 삭제예요. 여러분, 흐름 삭제는 밑줄이 꺼져 있지 않은 곳에서 소재를 파악하시고 이거를 1번부터 4번까지 뭐 하셔야 된다? 붙여서 읽기 해야 된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같은 색깔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여러분, 얘 지금 뭐 얘기해요? short story writing 수업을 내가 한때 들었었는데 거기서 유명한 작가님이 우리 수업에다가 말을 해주셨대. 그럼 뭐야? 내가 short story 수업 들을 때 유명한 작가가 오셔가지고 에디터가 오셔갖고 편집자가 오셔갖고 우리한테 설명한 거 얘기해준 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자, 얘가 이제 에디터니까는 뭐해? 나는 말했대. 야, 나는 있잖아. 수십 개의 이야기들 중에 하나를 딱 고를 수 있다. 어떤 하나. 그의 데스크에 매일마다 오는 그 수십 개 이야기들 중에 딱 하나를 고를 수 있고 그리고는 몇 패러그램만 읽으면은 이거를 사람들이 좋아하겠구나 안 하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다고 얘기했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 스토리가 나오고 그죠? 읽고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딱 바로 알 수 있다. 왜? Renowned editor니까요. 같은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작가가 사람을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도 안 좋아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왜 작가 얘기해줘요? 이 사람이 강연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나 오늘 무슨 얘기예요? 사람을 좋아해야 글도 재밌다. 글도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 얘기 해줄 건가 봐.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 에디터가 강조하죠. 뭐에 대해서? Importance of being interested in people.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의 talk, 강연 중에 계속 얘기했다. 뭐에 관한? fiction writing. 뭐야? short story writing. 똑같죠? 왜 사람들한테 관심 가지는 거 앞문장에서 얘기해줬잖아요. 그럼 여러분 정답 4번 아닙니까? 갑자기 여러분 매지션이 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답 4번으로 굉장히 명확하게 빠르게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17번입니다. 순서 배열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저랑 순서 배열과 문장 삽입을 학습할 때 우리는 명시적 단서도 봐야 하지만 색깔도 봐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은 요거 여러분 마지막에 무슨 색깔로 끝나는지 한번 잘 보자고. 자, 뭐라고 하냐면 Just a few years ago 몇 년 전에 every conversation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에 관한 모든 대화는 seemed to end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뭐로? 이걸로 with an apocalyptic prediction. 아포칼립스라고 얘기하죠. 종말이죠. 그거 형용사 종말적인 예측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럼 다시 말하면 AI는 종말적인 걸로 보였다. 자, 그럼 여러분 A, B, C에 가서 명시적 단서 또는 색깔을 봐보세요. A번에 여러분 명시적 단서는 누구예요? However, 그러나 이것도 있고 또 있지. More recently, 더 최근에. 그럼 여러분 어떤 시기가 나와야 더 최근에 갑니다. 그 뒤에 얘기 뭐 하냐면은 바뀌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갔냐면 from A to B죠. 무섭고 어두운 박스에서부터 다양한 케이스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 뭐다?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변했다 라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이제 B번 한번 가볼게요. 가만히 놔두고. 자, B번에는 여러분 일단은 시기를 가르쳐주는 아이가 나왔죠. 2014년에 이 분야에 있는 연구진들이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AI가 있으면 AI가 뭔데? 우리가 summon 하면 call이에요. call. 소환하다. demon 하면 악령이죠.
우리가 악령을 소환하는 거고 이 피지스트, 이 노벨 프라이스에서 노벨상을 이긴 이 피지스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AI가요 could spell the end of human race. 인류의 끝을 spell 하면 여러분 bring이에요. 가져올 수 있다고 얘기했대. 뭐라고요? 인류의 끝을 가지고 온다고. 그게 뭔데요? 종말론적인 거 아닌가요? 색깔이 똑같잖아. 그럼 B번이 맨 앞에 나와야죠. 그럼 우리에겐 두 가지 옵션 BAC인가 BCA인가 중에서 고르셔야 돼. 자, 그럼 여러분 C번 가보세요. C번의 명시적 단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디에? 이 변화는. 이 변화는 하면은 C번 뒤에 shift가 반드시 앞에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B번에는 변화가 없지. 그럼 어디 변화가 있었어요? 여기 변화가 있었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가야 돼? AC로 가야죠. 얘랑 색깔이 붙죠? 그리고는 결국에는 인간의 종말이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그러나 플러스야. 이 변화는 하면서 뒤에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서별은 뭐라 그랬어요? 대입항, 내용 이런 거 안 중요하다. 뭐다? 끼워 맞추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 BAC로 명확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정답 처리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18번 한번 가볼까요? 문장 삽입. 자, 지금 18번에 힌트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18번의 힌트 yet 그러나 라는 연결사 그리고 recast for such self-assessments 이러한 자기평가에 관한 요청들은 그러면 이러한 자기평가 그럼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 자기평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 이러한 자기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뒤에 보세요. 이러한 자기평가가 are pervasive throughout one's career. 한 사람의 커리어를 통틀어서 보편적인 거다. 그럼 여러분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이 뒤에는 보편적인 거예요. 이 얘기가 뒤에 진술되어 있어요? 색깔이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 한번 가보세요. 어디 나옵니까? 자기평가가 어디 나오죠? 여기죠. How to subjectively describe your performance. 당신의 수행 능력에 관해서 어떻게 주관적으로 서술하는가는 보통 모호하다. 그게 뭐죠, 여러분? 너의 성과에 대해서 묘사하라? 뭡니까? self-assessment 하라. 근데 there is no right answer. 올바른 정답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앞에 요 색깔 such랑 붙고요. 그러면 이 뒤에 뭐만 나오면 돼? 보편적이란 거 나오면은 2번이 정답이죠. 그럼 보편적인 거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나 강조를 해주고 있는데 in school applications 학교 지원할 때도 in job applications 회사 지원할 때도 in interviews 인터뷰 면접 때도 in performance reviews 성과 리뷰에서도 in meetings 회의에서도 그리고 뭐라 그래? The list goes on. 리스트는 계속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기서도 그러고 여기서도 그러고 여기서도 그래요. 뭘 얘기하는 거다? pervasive한 거 아니냐. 색깔이 너무나도 잘 떨어지지. 정답은 2번으로 가야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19번 빈칸으로 한번 가볼 건데 빈칸에 이제 어휘죠. 사실 연결사이면서 어휘입니다. 뭐 사실 3번이나 4번은 연결사로 얘기하기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뭐 여기 적혀있는 어휘들은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고 우리가 paradoxically는 역설적인 거고 fortunately는 다행이죠. 무조건 뒤에 플러스. 3번은 중립적인 거고 creativelly는 창의적인 건데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왜? 쉬웠어요. 앞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불안의 시대에 산다. 그래서 불안하다라는 건 불편하고 무서운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resort to 의존한다 conscious or unconscious strategies 의식적이거나 아니면 무의식적인 전략들에 의존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거에 대한 예시가 이런 거죠. 영화나 TV를 더 본다던가 쇼나 먹는다던가 비디오 게임 플레잉이라든지 이런 걸 한대. 그럼 이게 여러분 뭐다? 스트래티지에 대한 예시. 게다가 스마트폰도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플러스 가죠. 첨가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 뒤에 갑니다. Psychological research, 심리적인 연구가 데디아를 보여줬는데 데디아가 뭐냐면 distractions, 이러한 방해물들이 즉 다시 말하면 정신을 산란하게 만드는 watching a movie or TV show, eating, video game playing 기타 등등 앞에서 얘기한 이런 distraction들이 serve as a common anxiety avoidance strategy 뭡니까?
기능을 한대요. 흔한 불안 회피 전략으로. 그럼 다시 말하면 불안을 회피하는 전략이라니까 얘가 뭐다? 해결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however가 나오네. 그러나 이러한 회피 전략들은 뭐래? make anxiety worse. 불안을 더 심화시킬 수 있대. 그럼 뭐예요? 해결책이라고 뒤에 마이너스로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뭘로 가야 돼요? 역설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정답 1번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안 좋다 얘기하면서 what you resist persists. 네가 저항하는 것이 오래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paradoxically로 굉장히 명확하게 떨어지는 편이었습니다. 자, 20번 한번 갈게요. 20번. 자, 20번은 빈칸이네요. 그러면 뭐 하셔야 돼? 빈칸부터 읽으셔야죠. 자, 빈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getting your information management down to a more manageable level and into productive zone starts by.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자, 당신의 information의 관리를 줄이는 거예요. down,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줄이는 거예요. 어디까지로? 더 관리할 수 있는 정도까지 줄이고, 그래서 더 생산적인 존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것은, 즉 이거는 시작됩니다. 이거에 의해서. 그럼 여러분 이 뒤에 거는 뭐다? 해결책이자 방법이죠. 이거 하시면 이거 되어져. 그러면 이게 뭐다? 이거는 by 뒤에 있는 거 함으로써 시작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 뒤에 있는 해결책과 방법을 첫 진술했다는 뜻이고 뒤를 봐야 나옵니다. 뒤에 보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Every place you have to go to check your messages or to read your incoming information is in an inbox, and the more you have, the harder it is to manage everything. 모든 장소. You have to go to check your messages. 당신의 메시지를 체크하러 가야 되는 모든 장소. 아니면은 당신의 다가올 정보를 읽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인박스는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 얘기하면 수신함이에요. 받은 편지야. 일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가 힌트죠. 인박스 몰랐다 치자. 이 나오는데? The more you have, 더 많이 당신이 가질수록 the harder it is, 더 어렵습니다. To manage everything, 모든 것을 관리하기가. 그럼 여러분 앞에 뭐라 그랬어요? 관리할 정도로 가려면 이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관리하기가 어렵대. 그럼 이거의 반대죠. 그럼 뭐 하는 소리예요? 더 많이 가지지 말라. 다시 말하면 뭐하라? 줄이라. 여러분 어디에서 딱 결론 내버려? 뭐 나왔어요? 명령문. 끝난 거 아닙니까? 컷! 줄이세요. 명령문이잖아. 그럼 이거 뭐죠? 이 글의 주장이죠. 줄이세요. The number of the inboxes you have down to the smallest number possible. 당신이 가지고 있는 수신함의 숫자를 줄이세요. 어디까지 아래로 줄일까요? 가능한 가장 작은 숫자까지로 줄이세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컷하세요죠. 줄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1번. 한 번에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세요. 뭔 소리예요? 그죠? At once. 한 번에 동시에. Immerse in. 몰두하다죠. 당신 스스로를 몰두시키세요. 다가올 정보에. 몰두하라는 이야기가 아닌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인박스의 숫자를 최소화하세요. 인박스라는 단어를 몰라도 minimize가 뭡니까? 컷하세요 아닙니까? 뭐의 반대말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정답은 3번으로 갔어야죠. 당신이 passionate, 열정적인 그 정보를 고르세요. 정보를 어떤 걸 골라야 됩니까? 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읽었나요? 안 읽었어요. 안 읽고도 정답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빈칸 문제풀이법의 메커니즘이죠. 어디에서는? 공무원 시험에서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해설가 마무리가 되어져요. 자, 우선 여러분 결과에 따라 떠나서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자,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시험을 매우 잘 보신 분들은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너무 영광스럽고 대견하고 대단하신 분들이죠.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우리가 사람이니까 실수를 하셨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학습 기간이 충분치 못하셨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좀 안타깝게도 이번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신 분들은 여기서 넘어질 것인가 아니면 넘어서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해요. 그래서 내가 넘어서서 갈 것이다 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각 영역별로 내가 틀린 문제를 왜 틀렸는가에 대한 고찰을 해보셔야 돼요. 자, 다시 말하면 쉽게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쌤, 저는 오늘 어휘를 틀렸습니다. 세게 얘기하면 어휘 공부 많이 소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휘 공부 아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죠. 이제는 여러분 무작정 외워서는 안 되고요. 시험에 자주 나올 필수 어휘들을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생기초 복화, 기출 복화 4,800 이런 어휘 수업을 한 번은 들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독을 하셔야 돼요. 자, 문법 틀렸습니다 하면 아마도 기본기가 부족하시거나 아니면 두 번째 출제 포인트를 잘 잡는 수업을 못 들으셨을 수 있어요. 아니면 문제풀이가 많이 안 되어서 체화가 덜 됐을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독해가 이때까지 중에 그래도 제가 제일 쉽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독해를 틀렸다면 감독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진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이냐? 첫째, 기본적으로 어휘가 뒷받침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다? 구문이 되어야 돼요. 문장의 호흡이 길어질수록 해석이 잘 안 되고 나만의 방식으로 여러분 해석을 하고 계시다면 구문에 관한 학습이 안 된 것이다. 그러면 구문에 관한 학습을 하면 뭐하냐?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의미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에 관한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딱 종합해서 얘기하자면 어휘건 생활영어건 문법이건 독해건 기본기를 다시 한번 제대로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안 되어 있으면 문제풀이를 아무리 많이 해봤자 점수가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그 점수도 찍어서 맞췄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시험장 갔을 때 여러분들의 점수가 많이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문제풀이를 할 때 점수가 오락가락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이 내일도 좀 늦잠 자시고 오늘 저녁에 야식도 먹고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 맥주 한 잔도 먹고 게임도 하시고 영화도 보시고 TV도 보시고 유튜브도 보고 여러분들 오늘만큼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조금 아무리 결과가 안 좋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 긴 시간 해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여러분들과 강의에서 소통을 하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